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엔 4강 남북국 시대의 정치를 보겠습니다. 남북국 시대의 발전과 사회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고.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요. 북국하고 북국이라는 게 있는. 북쪽에서는 북국이지, 그치? 그 다음에 남쪽에 남국이 있어. 남국.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건 신라를 말하는 거야. 주로 이제 통일신라를 신라가 남쪽에 있고 신라 북쪽에 발해가 있거든. 발해. 그래서 신라하고 발해를 보는 건데 이때를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남북국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하나 써놓으세요. 유득공이라는 사람. 조선후기 학자인데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발해고라는 역사서를 쓰거든.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역사서를 쓰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자? 남북국 시대라고 부를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뭐라고? 그게 유득공의 발해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이제 정치, 사회, 문화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죠. 자, 먼저 남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통일신라라는 거지. 통일신라.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상대, 중대, 하대 그런 개념 있지? 상대, 중대, 하대. 그건 무슨 개념이냐면 삼국사기야. 어떤 책이냐면 삼국사기. 고려시대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삼국사기라는 책을 쓰거든요. 이 삼국사기라는 책은 신라를 시기 구분을 해놓은 거야. 그렇게 세 개로. 기준은 왕이 될 수 있는 혈통, 신분을 기준으로. 왕혈통, 신분을 기준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분이 왕이 되는 시대냐, 이걸 기준으로 세 개로 나눠놓은 거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상대, 그 다음에 중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대, 이렇게. 하대. 이렇게. 자, 그래서 상대는 어떤 시대냐면 성골이라는 신분이 왕이 되던 시대야. 성골. 그래서 신라의 골품제도가 있는데 그 골품제도에서 성골이라는 신분이 있어. 그 성골은 무슨 신분을 말한다? 왕이 될 수 있는 신분. 그래서 이제 상대. 근데 이게 어느 왕 때냐면 진덕 여왕 때까지야. 처음부터 진덕 여왕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중대란 어떤 시대를 말하냐면 처음으로 진골에서 왕이 나오는 거야. 처음으로 진골이라는 신분에서 왕. 그러니까 상대에는 진골이 왕이 될 수 없고 성골이 왕이 됐지만 중대에서는 어느 신분이 왕이 된다? 진골. 이 사람이 김춘추야. 김춘추. 최초로 진골 출신 왕이 된 사람이 김춘추고 이 사람이 무열왕이에요. 무열왕.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도 표현해. 무열계 집권. 무슨 계 집권? 무열계 집권. 당연히 신분은 성골이 아니라 진골. 그래서 무열계 진골이 왕이 되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 중대라고 한다. 무열계 직계 자손들이 왕이 되던 시대를 뭐라고 한다? 중대라고 한다. 이때 주요 왕으로는 누가 있다? 당연히 무열왕이 있겠지? 무열왕 있고 뭐 문무왕. 그 다음에 신문왕. 자,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 왕이 제일 중요하다. 신문왕. 그 다음에 뭐 성덕, 경덕, 해공왕. 그래서 맨 마지막이 해공왕이야. 자, 그래서 중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 시대. 요때 누가 왕이 되는 시대? 진골. 무열계. 이 중에서는 어느 왕이 제일 중요하다? 신문왕.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중대의 특징을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대는 무열계 직계 자손이, 진골은 진골인데, 무열계 직계 자손이 중단이 되고, 내물왕의 후손들이 왕이 돼. 내물왕의 후손. 그걸 내물계라고 해, 내물계가 집권하던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하대라고 하니까, 자, 결론. 상대란 성골이 왕이 되던 때. 중대란 무열계, 진골이 왕이 되던 때. 무열계, 하대란 내물계가 왕이 되는 때. 여기는 왕은 알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삼국시대 배우셨죠? 저번 3강에. 삼국시대는 주로 뭘 다뤘던 거야? 그럼 상대를 다뤘던 거지, 상대. 통일신라 시대는 주로 어디를 다루는 거다? 중대하고 하대를 다루는 거다.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 나가는 거야. 무열왕이 김춘추라고 했죠, 김춘추. 처음으로 진골,
주신 왕이 나오는 겁니다. 삼국통일의 기초를 이룬 사람이야. 문무왕은 삼국통일을 완성한 사람이야. 삼국통일을 완성한 사람은 무열왕이 아닙니다. 문무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문왕 때가 바로 중대 전제 왕권을 확립시켰다. 이런 식으로. 왕권을 확립시켰다.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이 정도로 가시고, 그럼 전반적으로 중대 특징이 뭐냐? 거기 나와 있듯이. 자, 이때는요, 왕권이 강화되는 때야. 왕권이 강화되는 때. 왕권이 전제와 내지는 왕권이 강화됩니다. 삼국시대 말씀드렸죠. 왕권이 강화되면 자동적으로 모는 권한이 약해진다고. 상대등. 상대등의 상대등. 화백회의. 화백회의의 권한은 어떻게 된다? 약화되는 시기다. 반면에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이때는 집사부라는 관청이 강화돼. 반드시 이 관청도 알아두세요. 집사부. 이것도 최고기관이야. 그러니까 신라에는 최고관청이 두 개가 있어. 화백회의하고 집사부. 그런데 이 화백회의는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고, 집사부는 왕권 강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집사부의 책임자를 시중이라고 그래서 시중. 내지는 거꾸로 해도 돼. 중시. 시중. 자, 강화된다. 강화됩니다. 오케이. 반면에 하대 있지. 하대는 왕권이 약화되는 거야. 왕권이 약화되는 시기야. 전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화백회의하고 상대 등의 권한은 강화되는. 화백회의 중심으로 정치가 행해진다. 귀족 연합정치라고도 한다. 당연히 집사부 시중의 권한은 약화되겠지. 이때는 귀족들 간에 왕위 쟁탈전이 자꾸 벌어져서 그래. 왕위 쟁탈,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는 때야. 그래서 쿠데타가 자주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진골귀족 간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어느 때다? 하대. 왕권이 강화되고 진골귀족들의 권한은 약화되었다. 어느 때라고? 중대. 자, 그래서 그 정치적 특징 반드시 그거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됐지. 이때는 수상이 누구냐고. 시중이 나와야 돼. 집사부가 최고관청이고. 이때는 수상이 누가 나와야 돼. 상대등과 그다음에 최고관청은 화백회의가 나와야 돼.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왕권 강화에 가장 직결되는 게 그건데, 토지. 자, 토지인데, 노급하고 식읍이 있는데, 노급하고 식읍이 있는데, 자, 이거는요, 뭐냐면요, 관료나 어쨌든 귀족에게, 국가에서 귀족에게 토지를 지급했거든? 토지. 그래서 그 국가에서 신라 귀족들에게 토지를 지급했는데, 그 지급된 토지 이름을 노급이나 시급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뭘 준 거냐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그걸 수조권이라고 한다. 수조권.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토지에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 수조권을 준 거야. 근데 이거는 수조권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 함께 준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힘, 권한까지 준 거야. 자, 그래서 이 정도로는 정리해 놓으세요. 반드시. 시급이나 노급은 어떤 내용이야? 개념이 뭐야? 국가에서 누구에게? 귀족에게 무엇을? 토지에 대한 수조권과 그 다음에 노동력을 준 겁니다. 이걸 시급이나 노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급이나 노급이 많아지면 누구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야? 귀족들의 권한이 기반이 확대되는 거 맞죠? 그럼 자동적으로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된다. 그거 써놓으세요. 노급이 부활된다. 그 관료전 지급, 중대 관료전 지급 있죠? 그거 신문왕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이거는 삼국시대부터야. 삼국시대부터 이게 주어졌어. 그러면 귀족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 맞지? 그래서 신문왕, 이 사람이 뭘 지급하냐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어. 노급을 폐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관료전 지급 밑에다가 노급 폐지까지 써놔. 이 관료전은 이렇게 수조권만 준 거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만 준 거야. 노동력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노동력까지 줬다, 농민까지 줬다 그러면 시급이나 노급으로 가야 되지만 이거 수조권만 줬다 하면 뭐 토지만 지급했다 그럼 뭐 관료전으로 가야 돼. 그럼 생각하고 그 다음엔 이해하는 거지. 신문왕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는 정책을 했다고. 이유가 뭘까? 결국은 진골 귀족들의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왕권을 어떻게 한다?
강화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자, 그래서 신문왕 아주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 개념했지? 그런데 이제 경도강 때 가면 어떻게 된다고? 뭐 왕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거기 하대라고 돼 있는데, 그 중대 있죠, 중대. 중대에다가 관려전 옆에다가 이거 써놔. 노급의 부활. 경도강 때. 아까 경도강 있다 그랬지, 경도강. 이때 부활되는 거야. 그러면 어느 때하고 정반대된 상황이야? 신문왕 때하고 정반대된 상황이지? 이미 이건 뭘 말한다? 왕권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리고 하대에는 말할 것도 없이 노급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노급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민정문서도 하나 써놓으세요. 경제와 관련해서. 민정, 이것도 반드시 개념 정도 나누세요. 통일신라 시대 때, 수치의 근거, 세금의 근거 장부로서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네 글자로는. 민정문서라고 해. 다른 말로는 신라장적이라고도 합니다. 신라장적. 촐락문서라고도 합니다. 촐락문서.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수치의 근거 장부로서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뭐냐고? 민정문서, 신라장적, 촐락문서. 그래서 민정문서도 반드시 중대에다 밑에다 써놓으세요. 그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크게 이제 중대하고 하대, 그리고 하대에다 몇 개 더 써놓으세요. 하대는 어떤 때라고? 왕권이 약화되고 왕위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화백회의 상대 등의 권한이 올라간 때라 그랬지. 이것도 써놓으세요. 호족이 성장하는 시대입니다. 호족도 써놓으세요. 하대에다 써놓으세요. 하대에다가. 이건 지방 세력이야. 지방 세력이 성장하는 때다. 호족이 성장하는 때가 어느 때다? 하대. 그 다음에 밀란이 전국적으로 성행할 때야. 밀란. 원종과 애노라고 써놔. 원종과 애노의 난. 이건 밀란을 말한다. 밀란. 그래서 신라 하대는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사회도 혼란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가 혼란하면서 사회적으로 혼란한 거야. 그래서 지방 세력이 성장한다. 두 글자는 뭐라 그런다? 호조.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의 난이 발생한다. 이건 뭘 말한다? 밀란. 자, 그래서 이게 어느 때의 상황이다? 하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파악하면 돼. 중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된 시기고, 전체적으로 볼 때 하대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로 가는 거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설명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중대 쭉 하고서 육두품도 줄쳐놓으세요. 육두품. 자, 신라 육두품이라는 신분이 있거든. 육두품이라는 신분은 중대는 어떻게 활약을 한다? 왕에 의해서 등용됩니다. 육두품도 줄쳐놓으세요. 육두품은 왕에 의해서 어떻게 등용되어서 관리로 등용되어서 왕권 강화에 기여하는 계층이야. 그래서 그렇게 알아서요. 왕권 강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대 위에 도표 있죠. 거기다가 또 써놓으세요. 자, 거기다 육두품. 그러면 이 하대에는 육두품이라는 애들은 어떻게 활약하냐면요. 이때는 호족과 결탁한다. 누구와 결탁한다? 호족과 결탁. 지방 세력이 누구와 결탁한다? 호족과 결탁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반신라적 세력이거든. 신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걸 반신라라고 해. 그래서 얘네들이 호족과 결탁해서 진골 귀족들과 대립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개혁안을 제시한다. 개혁안 제시라고 또 하나 써놔. 개혁안 제시. 이 사람 써놔. 최치원. 누구? 최치원. 시무 10조. 이 사람 반드시 알아주세요. 최치원은 신분이 뭐야? 육두품. 어느 때 활약했어? 시기는. 하대. 뭐 한 사람이야? 10여 개의 개혁안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중대에는 육두품은 왕권 강화에 기여한 계층이지만 왕과 결탁해서, 그 다음에 하대에는 어떻게 호족과 결탁해서 반신라적으로 활동을 했다. 주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6.25 정치 이념에 따른 개혁안이라고 한다. 그거를 대표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다? 10개의 개혁안을 제시한 사람. 최치원.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좀 정리해 놓으시고 여기다 조금 추가시켜서 사회, 경제까지 좀 더 추가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다? 발해로 가겠습니다. 발해. 자, 그래서 중대, 통일신라 시대는 결국은 뭐야? 중대, 하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 사회하고 하대 사회를 중심으로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발해는 이제 건국부터 가는 거지. 건국은 누가 만들었냐면 대조영이라는 사람. 그래서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대조영이다. 대조영은 고구려의 유민이야. 그래서 대조영은 고구려의 유민이라고. 그래서 이 대조영 등 고구려 유민들이 무슨 계를 규합하냐면 말갈계를 규합해. 말갈은 여진족인데 이때는 말갈이라고 불렸어. 규합해서 만주 동모산에서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진이라고 했어. 나라 이름을. 다시 여기까지 정리하면 돼. 자, 대조영 어떤 사람입니다? 고구려의 유민과 말갈계를 규합해서 만주 동모산에서 진나라를 건국한 사람입니다. 진나라가 곧 발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발해로 변경이 되는 거야. 거꾸로 말한다. 진국, 발해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다? 대조영입니다. 발해는 어떤 세력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거야? 고구려의 유민 플러스 말갈계. 그래서 그 사람 하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이 있어. 대무예라는 사람이 있어. 대무예. 왕 정도, 네 왕만 알아두면 됩니다. 대무예는 무왕이야, 무왕. 무왕이라고 한다. 무왕. 이렇게. 이 사람은요, 주로 정복 활동, 영토 확장에 치중했던 사람이야. 영토 확장에 치중했던 사람이야. 주로 정복 활동을 주로 많이 했다고요. 그럼 정복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변 나라들과 갈등을 일으키기가 쉽지. 그래서 이때의 발해는 주변 나라들과 다 갈등이야, 갈등. 발해 북쪽에 흑수부 말갈이 있었어. 흑수부 말갈과도 갈등. 당나라하고도 갈등. 남쪽의 신라하고도 다 대립으로 가요. 대립.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당과도 갈등을 빚었으며 대무예가 그래서 당나라를 공격을 해. 장문휴 반드시 쫓아놓으세요. 장문휴를 보내서 당의 등주를 공격했습니다. 당을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야. 대무예, 무왕 때 어떤 일이 있었다? 장문휴를 보내서 당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주변 나라들과 대립이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와 교류를 했다? 돌골 일본과. 그래서 돌골 일본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왕으로 간다. 문왕이 바로 대흠무라고도 합니다. 문왕은, 이름은 대흠무야. 대흠무는 문왕이야, 문왕. 문왕. 이 사람은 문이라고 했죠, 문. 그래서 주로 무엇에 치중했던 사람 같다? 내부 체제 정비에 주력했다. 내부 체제 정비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선진 문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때는 정복활동, 영토 확장에 주력하다 보니까 주변과 다 갈등이지만 이때는 다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거야. 누구하고도? 당과도, 그 다음에 신라하고도 다 뭘 개선한다? 관계를 어떻게 한다? 개선한다. 그래서 이때는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입해서 내부 체제 정비에 주력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발해가 이제 중앙 통치 체제, 뭐 지방 행정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불교나 유교 문화, 지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문왕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세기로 간다. 9세기가 바로 이제 대인수라고 하는데, 대인수. 이 사람이 선왕이야, 선왕. 선왕이라고 한다. 선왕. 근데 이때가 발해가 전성기야. 자, 그래서 7세기 말, 698년이거든. 건국된 해가. 7세기 말에 건국이 돼서 8세기를 거쳐서 몇 세기의 전성기에 이른다? 9세기의 전성기를 이룬다고, 이때가.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당나라, 중국 사람들이 이 전성기의 발해를 이렇게 불렀어. 해동성국이라고. 해동성국. 그래서 9세기 전성기 때 발해는 뭐라고 불리기도 했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해동성국이라고 발해가 불렸을 때의 발해 왕은 누구다? 대인수. 그렇게 가시면 된다. 그래서 인수. 그 다음에 당연히 영토를 넓혔겠지. 요동지방 진출. 그것만 주셔주세요. 요동지방 진출. 거기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아놔야 됩니다. 발해는 네 왕만 정리하면 돼. 만약에 나온다면 대조영, 대무예, 대흠무, 대인수. 이건 고왕이라고 돼. 고왕, 무왕, 문왕, 선왕. 나라 세운 사람, 정복 활동에 치중했던 사람, 당 공격한 사람, 장문유, 그 다음에 내부 체제 정비 주력한 사람, 관계 개선에 주력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 때가 바로 전성기. 그래서 뭐야? 해동, 성국. 그 정도? 그 다음에 대외관계는 한번 읽어보시고, 멸망. 그리고 결국은 멸망한다. 몇 년에? 926년에 10세기 초에 어느 민족에게 멸망한다?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야. 거란.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제 만주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개 과정을 했지. 신라는 중대, 하대. 특히 중대에는 왕을 좀 기억해 두세요.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특히 누가 중요하다고 별표? 신문왕. 중대 전제 왕권을 확립한 사람. 관료존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사람 누구라고? 신문왕이라고 반드시. 따로 쓰세요. 거기다 신문왕에다 몇 개 더 쓰세요. 구서당 십정, 구주 오소경, 국학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왕이 다 신문왕이야. 자, 그래서 통치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어떻게 중대 왕권을 확립한 사람이 누구다? 신문왕이라고요. 반드시 그 정도. 하대는 왕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냥 큰 흐름. 하대는 어떠한 시대야? 정치는 진골귀족 간의 왕위쟁탈전, 왕권 약화, 그 다음에 지방 세력 성장한다 그랬지? 호족, 밀란 발생한다 그랬지? 원정과 애노의 난. 그 다음에 육두품은 중대는 어떻게 하락했다? 왕과 결탁해서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 하대는 어떻게 하락해? 누구와 결탁한다? 호족과 결탁해서 반신라적으로 활동한다. 그리고 개혁안을 제시했다. 누구? 최치원.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국의 정치 체제, 통치 체제로 가는 겁니다. 통치 체제. 그래서 통치 체제. 이거는 뭐 삼국시대 비슷하게 했듯이 중앙, 지방, 뭐 군사 조직 말하는 거야. 먼저 중앙통치기구는요. 신라는 가장 최고 관청이 뭐라 그랬지? 집사부. 삼국시대 상대에는 화백회의. 중대에는 집사부. 집사부 시중.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 왕권이 강화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대는 어떻게 될까? 화백회의가 최고관청이 되겠지? 왜? 왕권이 약화되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통일신라 때는 집사부나 화백회의를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된 거야. 발해는 삼성육부. 그거 기억하세요. 삼성육부제가 있었습니다. 발해는 무슨 제도가 있었다고? 중앙정치 핵심은 삼성육부제입니다. 삼성육부. 발해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최고관청은 정당성이야. 정당성. 발해의 최고관청은 뭐예요? 정당성. 신라의 최고관청은 뭐야? 집사부 아니면 화백회의. 정당성의 책임자가 대내상이거든. 대내상.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수상이야. 이 나라의 수상. 발해의 수상은 누구야? 대내상. 신라의 수상은 누굽니까? 신라의 수상은 시중 아니면 상대 등이겠지 뭐.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관청 있죠? 그거 뭐 사정부 정도는. 사정부는 관리 감찰. 사정부는 관리 감찰기구야. 감찰기구야. 그거와 비슷한 기구가 발해도 있어. 중정대. 중정대. 이거 감찰기구야. 감찰기구. 감찰.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 유학교육기관으로 뭐가 설치됩니다. 국학 설치됩니다. 이거는 국학. 이거 어느 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 아까 뭐 몇 개 써놓은 거 있죠. 어느 왕 때. 중대 전쟁 왕권 확립한 왕이 누구라고? 신문왕. 신문왕 한 일이 뭐라고? 지방제도 정비했습니다. 구주 오소경. 군사조직 정비했습니다. 구서당 십정. 유학교육 강화를 위해서 국립대학을 설치했습니다. 국학.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한 조치가 뭡니다. 관료존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그거. 그 다음에 국립대학이 발해도 있어. 발해는 주자감이라고 해요. 주자감. 뭐 요 정도 나왔으니까 그 정도는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지방행정구역으로 한다. 신라의 지방행정구역은 뭐다? 구주오소경이야. 구주 뭐 오소경. 이거 삼국시대부터 있었겠죠? 신라는 삼국시대부터 있었으니까. 저번 시간에 삼국의 지방통치 지방행정구역 해가지고 한 거 있지? 신라는 뭐야? 오부 이소경이었죠. 오주 이소경이었죠. 그렇죠? 삼국시대에는 오주 이소경이었지. 근데 통일신라시대는 뭘로 간다? 구주 오소경. 왜? 영토가 늘어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정구역도 늘어나야지. 그래서 오주 이소경에서 통일신라시대는 구주 오소경이라고 한다. 발해는 뭐라고 한다? 지방행정구역을. 5경 15부 62주. 5경 15부 62주. 그래서 5경 15부 62주는 발해의 지방행정구역입니다. 신라는 구주 오소경입니다. 이렇게. 신라의 수도는 당연히 경주 맞죠? 경주. 맞지? 경주. 그리고 경주가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남동쪽에 치우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설창기에 뭐라고 그랬어? 소경이라고 그랬지? 발해의 수도는 상경이야. 발해 수경은 어디? 상경. 상경이 수도였습니다. 뭐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조, 기타 해가지고요. 외사정, 상수리, 향부고, 그것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무슨 말이냐면, 주가 있지? 주에 이제 지방관을 파견됐겠죠? 그 사람을 이제 군주, 내지는 총관, 내지는 도독,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주에 파견된 지방관의 명칭을 군주, 총관, 도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장 광역 행정단위고, 각 주 밑에는 또 작은 행정단위가 있는 거야. 그걸 군현이라고 한다. 군현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태수라는 사람이 파견되었어. 그래서 군주, 총관, 도독은 주에 파견된, 태수는 군현에 파견된 지방간의 명칭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군현 밑에는 이것도 같이 알아놔. 촌락이 있어, 촌락. 촌락은 가장 말단 행정단인데, 이 촌락은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그러면 절대 안 돼. 여기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곳이야. 그러니까 지방관이 모든 지역에 파견된 건 아니라고요, 이 시대에. 그러면 누구로 하여금 다스리겠느냐? 여기는 토착 세력으로 하여금 다스렸어. 그 촌락의 토착 세력, 그걸 촌주라고 한다. 그래서 촌락과 촌주 정도는 알아주세요. 촌락은 가장 말단 행정단위로서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당했다? 촌주. 촌주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아니라 토착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얘네들을 통제할, 감시할 필요가 있었겠지? 얘네들이 뭐야, 지방간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토착 세력이니까 지방에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반신라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한다는 거야. 그래서 신라에는 감찰기구가 아까 사정부라고 했죠? 이거는 중앙의 감찰기구고 지방관을 감시하기 위한 거야. 지방관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뭘 파견했다? 외사정 이렇게 하는 거야. 외사정. 그 다음에 촌주를 통제할 필요도 있었겠죠? 그래서 촌주의 자제를 한 명씩을 중앙의 인질로 잡아두는 거야. 다시. 뭐라고? 촌주의 자제를 한 명을 중앙의 인질로 잡아두는 거야. 머물게 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 촌주의 자제를 한 명을 중앙의 인질로 잡아두는 거야. 그걸 무슨 제도로 간다? 상수리 제도. 상수리 제도라고 합니다. 상수리. 반드시 알았어요, 이거는요. 상수리. 누구 감시하는 제도야? 촌주. 네, 그거. 그 다음에 향부곡 있죠? 그 특수행정구역.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차별대우라고 써놓으세요, 그냥. 차별대우를 받았다. 향부곡,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군사조직으로 갑니다. 군사조직으로는, 신라의 군사조직으로는 중앙군으로는 구서당이 있고, 구서당. 그 다음에 지방군으로는 십정이 있다, 십정. 그래서 구서당과 십정이야. 구서당, 십정. 어느 나라의 군사조직입니다. 통일신라. 근데 이게 중앙군이어야 돼, 반드시. 이거는 지방군이야.
그런데 이 구서당은 아주 특수해. 뭐냐면 신라의 중앙군인데 신라인만으로 구성돼 있잖아. 신라인, 백제인, 고구려인 등으로 구성돼 있어. 다시. 자, 구서당이란 통일신라의 중앙군을 말한다. 구서당의 구성은 신라인만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신라인, 백제인, 고구려인을 포함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정책이라고 하냐면 민족융합정책이라고 합니다. 민족융합체계의 일환이라고. 그래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백제인, 고구려인까지 포함해서 통치 조직을 정비했다. 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걸 민족융합체계의 대표적인 예가 뭐다? 구서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해는 중앙군만 알아두면 돼. 중앙군으로 뭐가 있었습니다? 10위가 있었습니다. 이거 중앙군 맞죠? 12. 신라의 중앙군은 뭐라고? 구서당.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통치 조직까지 하셨죠? 그래서 발해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의 문화 이 부분 이후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